받지 않았다는 건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했고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말을 바꾼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800자 넘는 입장문은 반성문 형식이었지만 법률적 책임을 피하려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 선물이라고 건넸던 여러 고가 물품에 대해 김건희 씨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각 802만 원, 127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3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와 재판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첫 조사 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건희 씨는 오늘 입장문에서 공직자 배우자란 표현을 3번 썼습니다. 처음엔 가방을 거절했지만 전성배 씨 설득에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한 겁니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수수 사실을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선물들을 사용한 바 없이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 대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가 법정에서 선물을 받을 때마다 김건희 씨와 통화했다며 실물 목걸이까지 제출한 것에 대해선 김건희 씨 측은 전씨 진술은 수차례 번복됐다며 건진법사의 진실성을 공격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6%대까지 급락하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AI 거품론이 제기돼 미국 증시가 흔들린 여파가 우리 증시에 옮겨 붙은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개장 직후 4천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장중 253포인트, 6% 넘게 급락하며 3,8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급기야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7개월 만에 발동했습니다. 오후 들어 2%대로 낙폭이 줄며 4천선을 겨우 넘어 장을 마쳤지만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재점화하며 기술주가 동반 급락하자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엔비디아, AMD뿐 아니라 호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도 8% 내렸습니다. It is likely there'll be, a 10 to 20% drawdown in equity markets sometime in the next 12 to 24 months. 11만 원대를 찍었던 삼성전자는 4% 하락했고 관세 협상 후광을 입었던 조선, 방산주들도 줄줄이 내렸습니다. 증시를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약 2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고 비슷한 물량을 개인이 떠안았습니다. 코스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에이펙 종료로 추가 호재가 사라진 점도 매도를 부추겼습니다. 단기간에 워낙 가열됐기 때문에 에이펙 전후로 해서 사실은 조정 기미가 조금 보이긴 했거든요. 너무 좀 가파르게 좀 들어온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추세로 다시 하락 전환 같지는 않고 단기 그냥 차익 실현 매물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없는 만큼 이번 하락세가 단기 조정에 그칠 거란 분석이 많은 가운데 추락하는 원화 가격이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50원을 돌파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는 2.5%, 홍콩 항생은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 국권 침탈을 도와 큰 돈과 남작자기를 받았던 거물 친일파, 정한조의 알려지지 않은 땅을 한 시민이 찾아냈습니다. 빨리 환수에 착수해달라고 알렸지만 정작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집터만 남은 땅에 고양이가 뛰놀고 바로 옆 골목에 공사 가림막이 설치된 이곳. 주민들은 누구 땅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는데 그 사람이 서울 사니까 몰라요. 그렇게 좋은 가방이야 그 사람도. 그 아버지가 정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사는 땅 주인은 정모 씨,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정한조입니다. 정한조는 일제강점기 때 남작 자귀를 받았고
종사위, 고위 관료를 지냈습니다. 아들 정천모도 아버지 자귀를 이어받았습니다. 둘 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거물 친일파로 규정한 인물들입니다. 지난 2010년 이 사실을 확인했고 국가보훈처는 8필지 약 5,500제곱미터 크기 땅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미터 거리에 정씨 일가 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라요? 그럼 바로 옆에 사시는데 여기도 없어. 땅에 친일파 이렇게 써놨나? 누구나 조작하는 거야. 나는 지금 처음 듣는 거야. 친일파 여기 땅이 있대. 거기도 그 친일파 땅인가요? 그게? 거기도 맞아요. 지난 7월 법무부에 뜻밖의 진정서가 제출됩니다. 한 시민이 일제강점기 때 정씨 일가가 취득한 재산이 더 있다고 제보한 겁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 땅은 우리나라 어디에 막 박혀 있는 걸 보니까 한탄스러워서 네필지 약 1,300제곱미터 크기 땅을 더 찾아낸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희열을 느낀다 그럴까. 벅찬 감정을 느낀 김 씨와 달리 법무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자료를 다 찾아서 딱 드렸지 않습니까? 보내주신 자료 받고요. 네네네네. 중이에요. 저희가 조사나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버리면은 국가 기속이 안 되잖아요. 다른 제3자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팔지 안 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취재진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현재 검토 중인 그냥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 친일파 후손 때한테 상속 또는 징역 형태로 이전이 되거나 지난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자 관련 업무는 방치됐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업무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법무부로 간 거죠. 문제는 법무부에서 그거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단 한 건의 소송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환수는 어렵습니다. 국가의 어떤 역사를 좀 바로잡고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주 손톱만큼의 땅이라도 저는 찾아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도 친일 재산 환수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친일 반일 단순 이분법 때문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이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지난달 경기 오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큰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이 커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혼자 살던 집에 생활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고 여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졌던 겁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경상도처에서 상황 판단해 보면 건물 위치에 다량의 연기가 분출하고 있고 지난달 20일 새벽 사이렌 소리가 오산 주민들의 잠을 깨웠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한 호실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낸 불은 삽시간에 번져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연기를 피하던 윗집 이웃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탄 흔적을 없애는 공사가 한창. 작업자들은 처음 방문을 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딴 사람들 그렇게 쓰레기가 그렇게 많더라고. 발질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말고 이 안에 꽉 찼었습니다. 20대 여성이 혼자 살던 5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 쓰레기만 2트럭이 나왔습니다. 화재 당시를 보니 창문이 안 보일 만큼 쌓인 까만 잿더미가 현관 바로 앞까지 밀려나와 있습니다. 타담한 맥주캔과 박스들 모두 생활 쓰레기입니다. 다리 뻗을 곳도 없는 이 방에서 살던 여성을 이웃들은 기억했습니다. 끼니는 편의점에서 겨우 해결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앉아서 스트레스 받고 볼 땐 2시간 쓰고 밥도 못 내고 나를 전화하고 나 죽지 않는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일하던 편의점에서 가져온 폐기된 식품을 먹고 쓰레기를 집에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엔 아르바이트마저도 그만뒀는데
무기력증이 심해지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저장 강박을 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으며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오산시는 지난 2023년 저장 강박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은 단 한 가구도 없습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장 강박 가구는 주로 이웃이나 지인의 제보로 발견되기 때문에 신고가 없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은둔하는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유입니다. 결국 이곳엔 쓰레기 더미만큼이나 거대한 우울이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2기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 평가로 불리는 뉴욕과 버지니아, 뉴저지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뉴욕에선 30대 무슬림 진보 시장이 탄생했는데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이 34세 무슬림을 새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조람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50.4% 득표율로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와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 후보를 제쳤습니다. 맘다니는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교통, 무상교육을 내세운 강경 진보 성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색깔론까지 펼쳐가며 맘다니를 직접 공격해왔습니다. He's a communist. We're going to go to a communistic state. That's so bad for New York. 맘다니의 이번 승리는 젊은 세대와 다양성을 상징하는 반 트럼프 민심이 분출된 결과란 평가가 나옵니다.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민주당은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에비게일 스펜버거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에선 마이키 세릴 연방 하원 의원이 주지사로 선출됐습니다. 사실상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